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금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29번째 시간인데요. 포토샵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잉 도구들을 통해서 각각 이모티콘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익힐 차례인데요. 포토샵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면 단순하고 쉽게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도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간단한 원리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두 툴을 모두 다 학습을 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개는 모양만 조금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성격을 가진 그래픽 도구입니다. 이 두 개의 개체의 그 그래픽 방식 차이를 먼저 우리가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파일 포맷에 대해서 한 번 더 포맷의 특징을 이해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를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형을 그리면서 제가 벡터 그래픽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은 비트맵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비트맵 소프트웨어인 포토샵을 작업하면서 이제 비트맵과 벡터라고 하는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그리고 벡터 이렇게 두 가지로 소프트웨어는 크게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트맵을 다른 말로 하면 레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말 그대로 비트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라는 뜻인데요. 픽셀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사각형의 모임이 바로 비트맵입니다. 이와 같은 비트맵 이미지는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진에서 쓰이고 또 디지털 페인팅 같은 연속 톤을 사용하는 이미지에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상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요.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고 하지만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는 단점이 있고 작은 이미지의 표현은 어렵습니다. 고정된 해상도에서 픽셀 그룹으로 저장하며 고해상도를 사용해서 출력해야지만 선명합니다. 확대할 경우 이미지가 그림과 같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있고 주요 프로그램은 포토샵과 페인터가 있죠. 참고적으로 벡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수학적 오브젝트로 정의된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한 로고, 심볼, 캐릭터 디자인과 같은 이미지에 사용이 됩니다. 해상도는 관계없고 아주 작은 문자도 나타낼 수 있으나 반면 자연스러운 효과는 내지 못합니다. 출력 시에는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선명한 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 인쇄물에서 벡터 그래픽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확대를 하더라도 크기에 상관없이 선명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포토샵은 바로 비트맵으로 이루어진 레스터 이미지로 이루어진 비트맵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단위는 픽셀이다. 그래서 작은 이미지를 강제로 키우게 되는 경우 이미지가 품질이 저하되고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맵 프로그램인 포토샵 안에도 벡터 그래픽 형태는 존재하고요. 또한 벡터 그래픽에서 작업했던 일러스트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러스트 파일을 벡터 파일을 가져와서 비트맵 프로그램인 포토샵에 가져온 다음에 포토샵에서 비트맵화, 이것을 레스터화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레스터화해서 사용하면 문제없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이미지도 포토샵에서 가져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레스터화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 작업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포토샵 작업의 이해를 위해서 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웹용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웹 이미지 포맷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JPG와 GIF, PNG가 대표적인 세 개의 웹 이미지 확장자입니다. JPG 같은 경우 JPG 포맷은 주로 사진과 같이 색이 많이 들어간 사실적인 이미지를 압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투명 배경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GIF 포맷의 특징은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압축하는 데 쓰이고요. 또 애니메이션인 GIF 애니메이션도 지원한다라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또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저장하여서 배경 색상이 있는 웹페이지에 이 GIF 이미지를 놓으면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색상 수가 8비트이기 때문에 저장 옵션에서 색상 팔레트를 볼 수 있고 색상 수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됩니다. PNG 포맷은 GIF 포맷에서 발전한 포맷으로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규격의 포맷인데요. PNG8과 PNG16이 있습니다. GIF와 JPG의 장점을 합해놓은 그래픽 포맷이라 할 수 있고 투명한 배경을 지원해줍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래픽을 내보낼 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 개의 포맷 모두 다 웹용으로 보여질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웹 이미지 확장자가 나타나 있는데요. 포토샵은 어도비에서 개발한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의 그래픽 작업을 모두 다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2D 그래픽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도 다름 아닌 포토샵이죠. 포토샵은 이미지 작업과 애니메이션 작업 이 두 개가 가능하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보정, 합성, 편집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사람도 마무리는 포토샵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토샵 하나만 있으면 이모티콘 작업에 많이 사용하는 PNG 포맷, JPG, GIF 파일을 전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포토샵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실 포토샵은 작업 난이도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모티콘 작업 활용도에 있어서는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있고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레이어 기능이 있고 브러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섬세한 일러스트를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모티콘 제작에 필요한 파일 대부분을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용료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료로 계속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7일 이후에는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30일, 딱 30일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정액 요금제도 들어있고 패키지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크고 프레임이 무겁기 때문에 운용을 할 수 있는 사양이 조금 높아야 쌩쌩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웹 이미지 확장자 중 우리가 이번 시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눈여겨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맷이 있다면 바로 중간에 있는 GIF 포맷입니다. 왜냐하면요, 세 개의 웹 확장자 중에서 유일하게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포맷이 바로 GIF 포맷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회한 아이콘 포맷으로 저장을 했다면 이번 시간 애니메이션은 GIF 포맷을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F 포맷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는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포토샵으로 영상을 제작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토샵 CC 이전 버전의 포토샵에서는 포토샵 익스텐디드가 있는 경우에만 일부 기능이 사용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 CC 버전부터는 별도의 익스텐디드 제공 기능이 없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해서 비디오 및 이미지 시퀀스 파일의 개별 프레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도구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편집하고 페인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터, 마스크, 변형, 레이어 스타일, 혼합 모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한 후에는 문서를 PSD 파일로 저장하거나 퀵타임 동영상이나 이미지 시퀀스로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파일은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다른 어도비 응용 프로그램에서 재생하거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적 파일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파일에서는 오디오가 아닌 시각적인 이미지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비디오 파일이나 이미지 시퀀스를 열면 프레임이 비디오 레이어에 포함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비디오 레이어는 필름 스트립 아이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레이어에서는 브러쉬 도구와 도장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프레임을 페인트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마스크를 적용해서 프레임의 특정 영역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패널의 창 메뉴에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타임라인 모드를 사용해서 프레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레이어는 애니메이션 패널이 프레임 모드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레이어도 일반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혼합 모드, 불투명도, 위치 및 레이어 스타일을 조정하여 작업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비디오 레이어를 그룹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면 데이터 손실 없이 비디오 레이어의 색상 및 색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편집하려면 빈 비디오 레이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빈 비디오 레이어를 사용해도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비디오 형식으로는 퀵타임 비디오로 MPEG-1, MPEG-4 또는 MOV, AVI 이렇게 가능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BMP, JPG, PNG, PSD, TIF 모두 가능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패널입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이미지 또는 프레임의 시퀀스입니다. 각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프레임을 연속으로 빠르게 보면 마치 이미지가 움직이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포토샵 표준 버전 이하에서 창 메뉴에서 애니메이션을 눌러 애니메이션 패널을 꺼내면 프레임 모드로 나타나며 각 프레임의 축소판을 애니메이션에 표시해줬습니다. 패널 아래쪽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프레임들을 살펴보고 루핑 옵션을 설정하고 프레임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애니메이션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패널 메뉴에는 프레임이나 타임라인, 재생 시간을 편집하고 패널 표시를 구성할 수 있는 추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 보려면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프레임 모드 애니메이션인데요. A는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한 것, B는 이전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 C는 애니메이션 재생, D는 다음 프레임을 선택, E는 애니메이션 프레임 트윈, F는 선택한 프레임 복제, G는 선택한 프레임 삭제, H는 타임라인 모드로 변환, I는 애니메이션 패널 메뉴입니다. 애니메이션 패널을 프레임 모드나 타임라인 모드 둘 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모드에서는 문서 레이어의 프레임 재생 시간 및 애니메이션 속성이 표시됩니다. 패널 아래쪽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프레임들을 살펴보고 시간 표시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어니언 스킨 모드를 전환하고 키프레임을 삭제하고 비디오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자체에 있는 제어로는 레이어의 프레임 재생 시간을 조정하고 레이어 속성의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비디오 섹션을 작업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애니메이션 패널 타임라인 모드입니다. A는 오디오 재생을 사용하는 것, B는 축소, C는 확대 축소 슬라이더, D는 확대, E는 어니언 스킨 전환, F는 키프레임 삭제, G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는 버튼입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고급 객체로 그룹화하면 애니메이션 패널에 애니메이션 정보가 고급 객체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루핑 옵션은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GIF 파일로 내보낼 때 재생할 횟수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프레임 지연 시간은 재생 중 프레임 재생 시간을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 프레임 트위는 새 프레임의 레이어 속성이 고르게 적용되도록 보관하면서 기존의 두 프레임 사이에 여러 프레임을 추가하는 것이고, 선택한 프레임을 복제할 수도 있고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볼 타임라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내보내거나 미리 볼 타임라인 재생 시간을 설정하려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작업 영역 막대 한쪽 끝을 드래그하거나 또는 미리 볼 부분 위로 작업 영역 막대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현재 시간 표시기를 원하는 시간 또한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또 타임라인에서 작업 영역에 있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려면 타임라인 패널 메뉴에서 작업 영역에 맞게 문서 재생시간 재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문서 창에서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램을 사용하여 편집 세션 동안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미리 보기 위해 드래그하거나 재생하면 프레임이 자동으로 캐시돼서 다음에 해당 프레임을 보다 빨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캐시된 프레임은 타임라인 패널의 작업 영역에 녹색 막대로 표시되며 캐시된 프레임 수는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램 양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레이어가 비디오 또는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의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서 프레임을 재단, 즉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에서 레이어의 시작점과 끝점이 변경되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프레임을 들어오는 포인트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프레임을 나가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한 전체 레이어 재생 시간 막대를 타임라인의 다른 부분으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들어오는 포인트 또는 나가는 포인트로 사용할 프레임으로 현재 시간 표시기를 이용하고 패널 메뉴에서 현재 시간에 맞게 레이어 시작 재단이나 현재 시간에 맞게 레이어 끝 재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열기를 눌러서 포토샵에서 준비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제작했던 것 중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이용해서 제작했던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넣어보려고 해요. 폴더 29번 안에 보시면 animation.psd라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기를 일단 눌러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레이어 패널. 레이어 패널이 눈에 보여야 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작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저는 먼저 2번에 있는 당황, 이걸 이용해서요, 애니메이션을 넣어볼 생각이에요. 일단 그러면 다른 거를 다 눈을 감기고 다른 대지들의 눈을 감기고요. 01 안녕 눈을 감겼어요. 03도 눈을 감겨 볼게요. 눈을 감겨요. 레이어에서 02만 남게 되죠.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준다라는 거는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당황, 이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 레이어로 보면 당황이 따로따로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당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황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네,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죠. 글자만 애니메이션 주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문자 패널은 닫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려면 하나의 패널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꺼내주셔야 하는데요. 창 메뉴로 들어가셔서 창에서 패널을 꺼낸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창 패널은 무조건 창 메뉴로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다 나옵니다.
이 중에서 타임라인이라고 찾아보세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찾으시면 안 됩니다. 타임라인이라고 찾으시면요. 창에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밑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임라인을 클릭하고 보시면 하단에 타임라인이라는 이 패널이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요. 타임라인, 중간에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와 옆에 꺽쇠가 있고 누르면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나와요. 우리가 할 거는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입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클릭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1번 사각형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각형을 프레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 칸 한 칸. 이거를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순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프레임에 나타나는 거는요. 애니메이션의 가장 먼저 첫 화면에 나타나게 될 화면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글씨가 나타나면 안 되고 처음에는 빈 배경에 나타났다가 그 상태에서 당황 이렇게 찍혀야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1번 프레임은 현재 레이어의 영향을 받고 레이어에서 눈으로 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황당이라는 글씨 자체 눈을 레이어에서 모두 가려주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타임라인 1번 프레임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다음 장면 2번 프레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타임라인의 패널의 하단에 아이콘 중에 우측에서 두 번째 색종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종이가 접힌 모양. 선택한 프레임을 복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에요. 클릭하면 2번 프레임이 생성되죠. 이게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그럼 다음 장면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글씨가 나와야겠죠? 먼저 내보낼 글씨 당, 그 다음에 황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1프레임에서는 빈 화면, 2프레임에서는 당이라는 글씨, 또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해보죠. 타임라인에 가서 선택한 프레임 복제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3개의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은 비어있고 두 번째에서는 당이 나타나고 세 번째에서는 당이 있는 상태에서 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보기를 해봅니다. 타임라인에서요. 1번에 플레이 헤드를 놓고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라는 삼각형 플레이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면요. 반복돼서 계속 나타나요. 당황이라는 것이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멈추어 있던 애니메이션, 멈추어 있던 컷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생기를 조금만 불어넣어 주니까 뭔가 활기가 엄청 넘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플레이를 해서 봤는데 너무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초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맨 처음 첫 화면에서 조금만 더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첫 프레임에서 시간을 0초, 이 부분을 클릭해서 시간을 0.5초로 변경, 0.5초로 변경하고 플레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 해보죠. 살짝 처음에 멈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당황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시면 2개의 프레임을 한 번에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2, 3번 프레임을 Shift 누르고 선택한 후 밑에 시간을 클릭해서 한 번에 여러 프레임의 시간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0.2초로 바꿔 볼게요. 첫 화면은 0.5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가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각각 0.2초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 마우스를 놓고
플레이 단추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조금 타이밍이 변경된 게 보이시죠? 세 개를 동일하게 0.5초로 모두 지정하려면 세 개를 모두 선택한 후 0.5라고 선택하여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씨 부분을 수정했지만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원리로 우리가 뭐 고개를 돌아가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동작도 조금 더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으로 들어간 이 배경에 요소를 조금 움직이도록 하여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타임라인 패널을 꺼내어서 프레임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간단하게 기본 애니메이션 원리를 이용해서 글자를 나타나고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속도도 조절을 해보았고요. 발전시켜서 다음 시간에는 더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적용해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